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이제 함께 배우기 반도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판 공부 한번 했었죠. 기판. 이제 패키지, 요런 게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반도체를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꽂는 거. 그게 이제 기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꽂기 전에 또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소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검사 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반도체 검사 쪽인데, 후공정에서 소켓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리노공업, ISC, TSC 이 3인방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소켓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이렇게 웨이퍼 요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불량품은 당연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것만 하는데 이 가끔 불량품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자릅니다. 반도체를 웨이퍼에서 하나씩. 이제 자르는 장비들 만드는 회사가 뭐 이오테크닉스나 하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자른 다음에 근데 불량품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저 잘라낸 칩들이 제대로 된 건지 불량인지.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야, 한쪽은 통과, 한쪽은 실패. 요건 이제 돌려보내거나 수리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거죠. 요것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에서 못 걸러낸 거를 이제 여기서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반도체 테스트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한번 표로 그려본 건데, 전공정에서 이게 전공정이죠. 예,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버닝 테스트 기억나세요? 이게 열 같은데 열이나 이런데 뭐 잘 견디는지 그거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게 좀 이쪽이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제가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공정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에 뭐 전기적 특성을 가하고 막 열을 하고 고압, 그러니까 고온 같은 데서 견디는지 요거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상 없는지를 좀 보고 그냥 프로브 있죠, 프로브. 웨이퍼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 프로브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웨이퍼 표면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브 검사 앞쪽에 한번 보시면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웨이퍼 검사가 끝난 다음에 패키징을 하죠. 아까 요겁니다. 패키징.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퍼 검사하는 거고, 동그란 웨이퍼를 버닝 테스트하고 프로브 카드를 붙여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자릅니다. 잘라서 조립하고 하는 거죠. 이제 패키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패키지도 또 버닝 테스트를 또 해요. 그리고 최종 검사를 합니다. 예, 이 반도체에 문제 없는지. 그래서 패키지 검사가 끝나요. 그 다음 뭘 검사하냐면 이 패키지 한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요? 기판에 꽂아야죠. 그래서 그걸 모듈이라고 그러죠. 꽂아서 하는 거. 모듈도 테스트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모듈 테스트까지 끝나면 이제 기기에 넣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모듈을 스마트폰에 딱 넣었어요. 그럼 스마트폰을 또 따로 검사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모듈이 요거잖아요. 모듈 기억나세요? 여기 반도체 다 하나씩 따닥 붙어 있죠. 요 전체 요거를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모듈 반도체가 붙여 있지만 요 전체 요걸 이제 모듈을 검사하는 걸 또 모듈 테스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아무튼 계속 검사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웨이퍼 검사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저 웨이퍼에서 반도체 자르면 이렇게 되죠. 자른 다음에 이제 뭐 저기다 숄더볼 붙이고 막 해가지고 예. 기판에 딱 이제 부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패키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저 최종 기판 있죠. 예, P10이라고 하죠. 저기에
부착해서 여러 가지 붙여놓은 거. 저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 검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반도체 테스트가 왜 이렇게 점점 중요해지냐면 점점 기기가 복잡해지고요. 이 기기들이 그리고 기능도 되게 성능도 올라가고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고요. 예. 미세화되고 또 패키징도 되게 첨단 공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도체 칩 요거 하나를 그냥 그대로 그 하나만 썼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2.5D라 그래서 두 개를 붙여요. 다른 칩을. 그리고 3D 칩을 올려요. 그죠? 올려 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D 같은 경우는 칩을 올리니까 점점 기능은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이렇게 단독주택일 때 단독주택 하나만 딱 검사를 하면 되는데 막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테스트 공정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테스트가 왜 중요해지냐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작아지고 미세화되고 막 쌓아 올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사를 안 해가지고 불량 나면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칩 하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 칩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반도체 검사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 과거보다 더. 그다음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5G, 자동차, 로봇 뭐 다 들어가요. 반도체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량은 점점 늘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는다는 건 뭐예요? 생산량이. 검사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도 증가하는 데다가 생산량,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 지금 뭐 반도체 수요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좋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럼 테스트 공정 수요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하는 이 밸류체인이 과거보다 확실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검사하는 쪽.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예, 요건 좀 화면을 크게 해도 제가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첫 번째가 요 위에가 검사 공정이고요. 웨이퍼 처음 테스트할 때 웨이퍼 처음에 동그란 거, 동그란 웨이퍼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YIK가 하죠. 이거는 우리가 전공정 시간에 다 배웠고요. 버닝 테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에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버닝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유닛 테스트, 엑시콘. 그리고 그걸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이런 장비죠. 그걸 이제 자동화 장비를 JT. 패키지 테스트도 해요. 패키지. 잘라낸 칩. 요걸 또 검사하는 장비를 유닛 테스트, 엑시콘도 하고 있고. 핸들은 뭐냐면 요거를 이제 검사할 수 있게 칩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핸들러라고 합니다. 손 핸들. 그걸 테크윙이 하고 있고, 그다음 모듈. 다 칩을 부착한 이 모듈을 PC나 스마트폰에 꽂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그걸 하는 이제 회사들이 유닛 테스트, 엑시콘, 네오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기업들이고, 요 프로브 카드까지 했었죠. 기억나세요? 프로브 카드도 우리가 했었는데,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쓰이는 거고요. 요건 소모품입니다. 아무튼 TSE, 마이크로 브랜드, 샘 CNS는 거기 들어간 세라믹 아마 핀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프로브 카드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로 가면 여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꽤 예전에 있네요. 인프라 장비. 여기 있죠. 여기 웨이퍼 테스트. 여기 전압을 넣고 고온을 넣어서 웨이퍼 테스트. 이게 버닝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엑시콘, 네오셈, 유닛 테스트, DI까지. SSD는 이제 요 두 개 회사가 하고 있고, 요게 프로브 카드예요. 요거를 여기 웨이퍼에다 딱 대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게 웨이퍼, 요게 프로브 카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걸 TSE랑 마이크로 브랜드가 하고, 아주 가는 형태의 그 프로브 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칩이 정기적으로 문제 없는지 동작에. 그리고 이제 요 칩 있죠. 프로브 핀 카드. 예. 그래서 세라믹 요걸 뭐 다층 뭐 세라믹 기판이라고도 하는데, 예, 요런 이제 단단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 예. 그걸 샘 CNS가. 그러니까 이 핀 있죠, 핀. 요 핀이 여기 딱 닿거든요. 예. 닿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SFT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샘 CN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웨이퍼 검사하는 쪽이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진짜 많이도 했네요. PCB까지.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왔고 프로브 카드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 버닌 테스트도 있어요. 소모품. 그래서 오킨스 전자 여기가 소켓이에요. 소켓 쪽도 좀 포함이 되는 건데, 아무튼 버닌 테스트는 이제 고압 이제 고온에서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키지 테스트. 예, 이 잘라낸 칩들을 이제 꽂아요. 소켓에. 요 세 개 회사.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예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예. 오늘 이제 영상에서 소개드릴 거는 테스트 소켓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고, 아무튼 검사 쪽에 관련된 반도체 검사는 이렇게 좀 밸류 체인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요게 ISC의 테스트 소켓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 테스트 시스템 요걸 이제 통과를 해서, 예, 여기다가 이제 요 소켓이 있거든요. 이렇게 꽂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칩 있죠, 칩. 만들어진 칩. 이게 네모나게 잘라낸 요 칩을 여기다가 딱 꽂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고 보니까 칩을 1대1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 조그만 칩. 근데 이제 이 소켓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건 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리노공업이 하는 포고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ISC가 하는 실리콘 러버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고 타입은 뭐냐면 이렇게 핀이 있죠. 두껍. 요런 핀 있죠. 이거 사실 보면 굉장히 얇아요. 요 핀이 밑에 있죠. 이런 데 달려 있어 가지고 요 반도체 있죠. 요것들을 이렇게 딱 대 가지고 검사를 해요. 예. 이렇게 그 포고 핀. 예. 우리 뭐 볼펜처럼 생긴 거죠. 그치? 요런 모양이래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밑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되게 검증된 제품이고요. 이 포고 타입 소켓은 굉장히 수명이 오래돼 갑니다. 또 고객사별로 맞춤 제조를 해줘요.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 있죠. 반도체. 거기에 맞춤 제조. 그래서 한 번에 대량 생산 안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주문 방식이고, 다만 단점은 여기 그 반도체 칩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숄더볼 달려 있잖아요. 반도체 패키지 했을 때 그 숄더볼이 손상될 수 있대요. 이게 자꾸 다니까. 그리고 고주파에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사용을 해요.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주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하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리노공업. 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장기가. 뭐 엄청난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갑 중에 갑이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뭐 PC든 저기 가전제품이든 스마트폰에 넣으려면 이걸 꼭 하고 넣어야 돼요. 이 소켓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소켓 중에 첫 번째는 포고 타입, 비메모리에 많이 쓰이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이게 약간 그 고무처럼 생겼죠, 안에가. 저기다 꽂아요. 저기다 칩을 요 네모난 데다 그대로 부착을 해요. 근데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용 따로 있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용, 오른쪽에 있는 게 비메모리입니다. 요렇게 핀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조그만 핀들이 엄청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고핀과 다르게 접촉 면적이 넓어 가지고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이동을 하고요. 접촉 안정성이 높고 칩이 손상되는 위험이 좀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이다 보니까 부드럽겠죠. 또 그리고 빠르게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대량 생산에 되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이 소켓은. 그래서 실리콘 러버는 주로 메모리에 또 많이 쓰여요. 사실. 그러니까 포고핀은 비메모리, 다품종 소량, 예, 리노 공업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신에 수명 긴다. 문제는 숄더볼이나 이런 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 러버는 면적도 넓고 손상 위험도 낮고 빠르게 해주고 대량으로 해준다. 대신에 수명이 짧고 미세하게 검사하기는 좀 어렵대요. 뭐 이런 장단점들은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 여기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이 조금 바뀐 게 서버용 CPU나 GPU 같은 비메모리 있죠. 여기로 지금 진출을 했대요. 요걸 하는 회사가 어쨌든 ISC랑 TSE 요 두 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메모리 위주로 좀 하다가 비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점점 사업이 확장되니까 괜찮죠. 예. 그래서 소켓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반도체 소켓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단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미세 공정하고 점점 이제 공정이 정말 이게 선을 작게 그리잖아요. 첨단 패키지 공정이 도입되니까 많죠. 비싸요. 이런 것들은. 숄더볼 개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네모난 게 핀이죠. 이 핀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 숄더볼이 동그란 게 클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몇 개만 딱딱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 후공정 시간에 좀 배웠지만 기판 부착할 때 숄더볼 동그란 거 딱 부착하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작아져요. 작으면 작을수록 많아집니다. 개수가. 그럼 그 작은 거에 맞춤형으로 핀을 깔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같은 소켓을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간 핀 개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DDR5가 도입이 되니까 이거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죠. 30% 단가 올라갑니다. 수요도 증가하죠. 저 소켓이 왜 필요하냐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만들고 테스트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삼성 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이제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예, 구글, 예,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만들 때는 샘플용으로 만들죠. 그럼 샘플용으로 만들어 놓고 보내요. 이거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지 검사. 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도 다양해지고 또 종류 되게 많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5G, XR 이런 게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증가해요. 이런 경우가 드물죠. 단가 오르죠. 수요 오르죠. 물론 지금은 업황이 안 좋아요. 반도체가 다. 그래서 지금 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사이클 말고요.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보시고 그다음에 소켓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게 대면적 서버 CPU용 소켓 시장이 아까 포고핀도 있겠지만 이제 실리콘 러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ISC 주가 많이 올랐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저렇게 서버용 CPU는 되게 커요. 거기 들어간 소켓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가가 높고요.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테스트 소켓이 예전에는 그거 얼마나 벌겠어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단가 오르고 수요는 증가하고 소켓 시장이 또 서버 CPU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들이에요. 다 들어가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종류는 더 많아질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기기들 있죠. 뭐 노트북, XR 기기, 손목시계,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네. 그다음에 이건 뭐 뭔가요? 전기 자전거인가? 뭐 그런 거 같고, 5G. 예. 5G 선 없는 예, 광섬유 같고요. 와이파이.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건 뭐 풍력 에너지 이런 데 들어가고, 뭐 로봇팔.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근데 저거는 또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샘플로도 만들어서 그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합격하면 대량으로 또 양산 들어가요. 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테스트 공정을 많이 봤지만, 이 중에서는 향후에 이제 전망은 소켓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소켓 쪽으로 점점.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가 오르고 이런 전체적인 수요 종류는 정말 많아지고 일일이 다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샘플에서 만약에 이런 거죠. 애플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한 10개 정도. 그럼 샘플을 보내요. 야, 이거 테스트 좀 해줘. 그럼 소켓에 끼워서 테스트를 해줘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몇 개가, 한 3개가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 고르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 딱 골라가지고 이거 대량으로 해주세요. 그럼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소켓에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켓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에선 소켓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포고핀, 실리콘 러버 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소켓은 여기 세 종목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소켓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2022년 함께 배우기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23년에도 연초에는 계속 반도체로 달려보겠습니다. 달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번, 많으면 3번 하면 이제 대망의 길고 길었던 반도체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다양한 주제로 하겠지만, 이렇게 각종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해가지고 아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함께 배우기 이렇게 반도체 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